지난 3일과 4일 4.3의 아픔을 다룬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에 올랐습니다. 태풍 북상을 앞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고 또 뜨거운 호평까지 받았는데요. 이 오페라의 예술 총감독이자 순이 삼촌 역을 맡은 소프라노 강혜명 씨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워낙 잘 알려진 분이시긴 하지만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의 예술 총감독이자 제주가 고향인 소프라노 강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페라 순이 삼촌이 첫 선을 보인 게 2020년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은 현경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리고 오페라로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예. 이 오페라 순이 삼촌을 통해서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해보고 싶었던 건가요? 제주 4.3의 가치는 평화 인권의 가치에 있죠. 그리고 순이 삼촌은 4.3 당시에 희생당한 희생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비극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페라 순이 삼촌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들의 목숨값으로 치러야 했던 아픔에 조명하면서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4.3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예.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났죠. 네.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 이틀 동안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네, 정말 참 많이 성황을 오셨어요. 예. 이룬 건데 그 당시에 어떤 현장 분위기라든지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도 했었고 제주도에서도 참 많은 성원 속에 공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 거리 두기로 항상 만석이었지만 공연장이 꽉 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정말 6천여 명의 관객들로 이틀 동안 성황을 이루면서 관객분들의 함성 소리와 그리고 그분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 그리고 박수 소리 이게 정말 크게 저희들한테 와닿았거든요. 또 그 모든 게 참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무대라는 게 이렇게 관객들하고 좀 어떤 피드백도 있어야 되고 네. 꽉 차야 또 그렇죠. 할 말도 네, 나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관객도 그 관객분들이 연극의 3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총 출연진만 250명에 이르더라고요. 250여 명 정도 되죠. 굉장히 예. 많은 인원 아닌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공연 예술로서. 그럼 어떤 팀들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우선 제주 도립예술단 오케스트라 그리고 제주시 합창단 그리고 극단 가람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연극 단체죠. 그리고 또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 학생들 그리고 또 4.3 평화합창단 유족분들 그리고 밀물 현대무용단. 근데 밀물 현대무용단 분들은 제주도 분들은 아니세요. 예, 서울에서 활동하는 현대무용단이고 그 외에 이제 성악가 분들과 다른 분들도 오셨죠. 예.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일단 단체는 도립예술단은 저희가 이제 시청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극단 가람은 이상용 선생님께서 저희 협력 연출로 같이 계세요. 그리고 연극협회 회장님이셨을 때 또 많은 연극하시는 분들 모시고 와주셨고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는 또 원래 새로 제가 총감독으로 취임한 네, 단체인데 그 어린 학생들에게도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됐고 4.3 평화합창단이야 유가족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시는 게 당연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주셨습니다. 네. 직접 주인공인 순이 삼촌 역할을 연기를 하셨습니다. 네. 역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순이 삼촌은 정말 저는 오페라 끝나고 제주도에 왔었을 때도 바로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너분숭이 기념관이었거든요. 예. 네, 그곳에 가면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곳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복잡 미묘한 그리고 이런 많은 감정들을 작품에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네, 네. 지금 화면에 이게 뭐 연습 장면인지 직접 네, 맞습니다. 공연한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네, 공연 나오고 장면이에요. 있습니다. 공연 네, 장면이군요. 네. 네. 직접 이렇게 연기도 하고 네. 원작 소설을 각색도 했고 네. 또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 원작이 4.3을 널리 알리는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작품이라서 그렇죠. 부담감도 컸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원작이 굉장히 유명하면 그 원작을 다른 문화예술 장르로 재해석했을 경우에 잘해야 50점 정도?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거대한 순이삼촌이라는 산을 김수열 작가님께서 제 앞으로 갖고 와 주셨고요. 김수열 작가님께서 대본 하셨거든요. 대본 써주셔서. 그리고 그 거대한 산을 앞으로 가져다 주셨을 때 제가 한 역할이라는 거는 거기 아름다운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도 작품을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지 않았었나 이걸 싶습니다. 창작 오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였어요? 제주 4.3을 예술로서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아는 오페라로서 조명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아마 제주 출신 예술가들에게는 그 사명의식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순이삼촌이 저한테 들어왔던 건 창작 오페라라는 건 굉장히 관객분들에게 어필하기가 어려운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원작이 유명하고 원작의 스토리가 이미 탄탄하다면 그것을 오페라로 재해석하는 거는 관객분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현기영 작가님을 찾아뵙게 되었죠. 그렇다면 원작 소설과 창작 오페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 오페라는 가능한 원작을 그대로 조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맨 마지막에 순이 삼촌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서천 꽃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두 순이 삼촌을 보내주는 약간 의식 같은 진혼의 의미를 담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해낸 거는 이번 오페라를 만들면서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물었는데 그동안 4.3 예술을 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순이 삼촌이 낳은 자식들이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순이 삼촌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번 오페라에서 그런 장면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소설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오페라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이잖아요. 다른 영역의 예술로 표현해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뭐였을까요? 우선 순이 삼촌은 1979년, 그러니까 그때 왜 78년, 79년도에 연좌제가 있었을 때 이야기 또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작품을 오페라로 해석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과거가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4.3 당시의 국가폭력 그리고 연좌제가 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에 눈물에 눈물값을 물었던 그 시절, 눈물의 죄를 물었던 그 시절. 그래서 그 두 개의 아픔을 같이 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린 세대, 지금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때의 아픔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게끔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지금은 4.3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점을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리고 자칫 제주 4.3 오페라라 하면 이념적 편향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적 가치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예, 그런 거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전국에서 공연을 이어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예, 제가 여순 사건 오페라도 여수에서 연출하고 각본 작업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오페라도 제가 만들고 사실은 4.3 오페라보다 여수 사건 오페라를 제가 먼저 했거든요. 네네. 예, 그 작업을 2019년이었던 걸로 네,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평화로서 과거의 역사적 비극의 그런 사건을 평화의 가치로 조명하는 작업을 미리 어떻게 보면 했던 셈인데 그때 받았던 감동은 제가 처음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수는 저희 고향이 아닌 어떻게 보면 4.3과 비슷한 듯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적 비극을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그 오페라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순간 있었어요. 그 원작 소설을 쓴 현기영 작가는 네. 이 오페라를 통해서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네. 뉴욕까지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던데 혹시 뭐 구체적인 계획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항상 미국 공연과 그 오페라로서 세계화를 만드는 그런 4.3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 현경 작가님은 사실 저한테 이걸 허락해 주실 때, 3번 만에 허락해 주실 때 저한테 준 미션이셨어요. 소설 순이 삼촌이 4.3을 전국화시켰다 한다. 오페라 순이 삼촌은 세계화에 기여하거라. 그런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공연 언젠간 꼭 추진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뉴욕 한복판에서 해야죠. 도민들께 혹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도민 여러분. 오페라 순이 삼촌에 대한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성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페라 순이 삼촌이 조금 더 잘 성장해서 제주도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예술로서 제주도의 품격을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4.3 명예 홍보대사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4.3 세계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감독님의 또 뭐 배우로서 또 소프라노로서의 네. 어떤 활동도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